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사이트에요. 제가 그동안에 복잡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글을 계속 읽어보세요. 또, 전에 5월 3일인가? 여러분들, 제가 보는 HTS는 2차원 평면 HTS가 아니다. 왜 그런 상상을 하는지도 여러분들 체크해보세요. 저는 끈으로 봅니다. 끈. 막 그냥 뒤죽박죽 된 끈. 제가 보는 HTS입니다. 이런 그림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축, Y축에 놓고 시간과 가격에 그거 보지 않고 요 밑에 단을 이렇게 보시면요. 간단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때 설명한 게 삼성그룹 거버넌스라고 하는 까만 선 이게 막 이게 이제 그, 해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라는 그럼 태양을 도는 태양계에 7개 위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구도 있고 목성도 있고 뭐 이러한 그런 거를 상상을 하고 이 까만 줄이 막 움직일 때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빠지고 막 어떤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오고 그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이해 당사자들, 시장, 글로벌 환경, 종목 간의 연결고리 그러면서 뭐 불확실성, 경로 의존성, 초기 조건의 민감성, 가역성, 비가역성, 소산구조, 자기조직화, 프랙탈 구조, 패턴 구조화, 자기복제. 저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패턴 만든 다음에 반응하라. 창발 현상이 나오는 타이밍을 잡아라.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해라. 여러분들 이런 말뜻이 제가 주가를 하는데 어떤 분은 아니 주식 투자하는데 이런 말뜻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세상에 이러한 설계를 하는 구조와 우리 인간 머리로 우리보다 더 똑똑한 IQ 뭐 어마무시한 사람들의 집단이 이걸 설계한다고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은 눈에 다 보일 때는 먹을 거 없거나 뒤통수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 역사 공부하고 기업도 오전장에 왜 연봉을 몰았는지 거버넌스란 에너지가 왠지 제가 이런 걸 또 왜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어떤 분이 SK텔레콤 자사주 소각이라는 변수가 나올 때 어떻게 봅니까? 저는 SK텔레콤 거버넌스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생명 공유지분 딱 나왔을 때 이 전체 시가상이 삼성과 연계된 종목들이 어떻게 배열하느냐와 같이 SK텔레콤 자사주 소각했어요. SK그룹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굳이 이제 SK하고 SK 바이오팜 요 두 가지만 일단 뭐 박스나 순환 매매하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까 바로 문자 보낸 부산가스 왜 문자 보내드린 이게 다 연결구조예요. 투자 역사. 그런 생각을 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SK텔레콤에 관련된 거, SK 거버넌스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4월 18일 날 이미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4월 18일 날 앞으로 SK그룹은 뭐 인적 분할하고 뭐 먹을 거 없고 뭐 이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다 끝난 거 같고 이제 제가 자사주 소각 딱 들어가는 거 보고 이번 이제 딴짓 하겠다. 그러니까 이혼에 집중하겠다랑 딱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사주 마법을 포기하셨어요. 이거 어마무시하게 이권을 포기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자사주 마법. 그것도 SK텔레콤 갖고 있는 2조 6천억. 이거 분할해갖고 자기 지분가치 높일 수 충분히 있는 걸 왜 포기했을까요? 분명히 그 이상의 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그러면 그 이상의 뭔가 뭘까? 전 뒤에 누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 에너지라든지 수소경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은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이 그림. 최태원, 노소영 1조 원대 이혼 소송. 이게 왜 나왔는지는 투자 역사 공부하시면 다 아십니다. 이 노소영 씨는 얼마나 또 열받겠어요. 아버님 덕분에 한국 이동통신 갖고 와갖고 유공 갖고 와갖고 오늘날의 SK그룹이 있는데, 여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분 김희영 이사장 이분하고 사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TNC 재단 아십니까? TNC 재단. 이 TNC 재단 이사장이십니다. T가 뭐예요? 태원. N, C가 뭐예요? 이번 외국 이름이 끌로이입니다. 끌로이. 그러니까 이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머리가 부글부글 끓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관상이나 에너지 보십시오. 자기가 고집한 거 그냥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아까 오전장에 정의선 회장과 수소경제, 여러분들 이런 에너지들을 쫙 본다면 이제 SK그룹의 미래 지도의 그림의 물줄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쪼개고 합치고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제가 저 스스로 뭐 전문가면 저는 거버넌스 전문가입니다. 그룹의 투자 역사라든지 연골고리라든지.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다음 책을 여러분들한테 첨부시켜 갖고 올려드린 책이 있을 겁니다. 이 책에 SK그룹에 관련된 여러분들 거를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시간 되시면 나중에 한번 쫙 읽어보세요. 여기에 이거 설명하기보다 그 전에 저는 이 시장을 이렇게 봅니다. 시스템 구조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시장을 어떻게 보나의 또 패턴 분석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책에 한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 책을 쭉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패턴화시키고 반응하는지 한번 이 책 읽으시면 여러분들 어떠한 흐름을 체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렴이 되죠. 급등했던 게 하락하고 올라갔던 게, 저게 급등한 거 하락해서 아직까지 바닥 확인 못한 게 다 바이오, IT 이런 쪽이에요. 2차전지, 테슬라. 이쪽은 전략이 어떤 겁니까? 웨이팅 앤 시예요.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찬바람 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2, 4분기 아니에요. 3, 4분기 정도? 그리고 그동안 주도해서 올랐는데 이제 한계 탄력성이 둔화되는 것도 매도해놓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축소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집중하는 건 요 맨 밑에 있는 거. 계속 수렴됐다 어느 날 갑자기 우상향으로 확 뛰는 거나 우하향으로 확 빠지는, 초기에 임계점에서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건 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고해드렸던 금년 1월에 JP 모간 컨퍼런스 때 셀티리온, 녹십자, 삼바 할 거 없이 바이오는 다 버려라. 이 임계점에서 전략을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촥 올라가는 거. 건설, 건자재, 철강, 시멘트 이런 쪽, 거버넌스 쪽에 집중해라. 이게 이제 임계점 투자 전략이에요. 임계점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거버넌스 전략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상단 하단의 순환주기 전략이에요. 상단 오면 때리고 하단 오면 사고. 이게 이제 선물 옵션의 삼성전자 기승전 보면서 우리나라 ETF 전략, 롱숏 전략, 그리고 이제 대주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1, 2등 하는 종목이 이 가운데 전략이에요. 요번에 삼성전자는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9만원 오는데 6개월 걸리냐 1년 볼 거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저는 인위적으로 죽일 거라고 봅니다.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하단 상단에서 하단 오면 사고 상단 오면 팔고.
각각 그 트레이딩 종목들 군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구조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경로 의존성이 초기 조건의 그 경로 의존성. 오늘날의 이것이 저는 이때 태동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 과거의 투자 역사를 공부하는 게 저는 현재를 판단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시너지를 주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계속 삼성그룹하고 현대그룹하고 SK그룹은 거의 지금 거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동향이나 숨소리도 파악하자라는 감각으로 계속 책에다가도 쓰고 동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투자 역사를 추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여러분들 그 2011년도로 가보세요. 2011년. 오늘의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경로 의존성 끌게 이거 책으로 나온 겁니다. 복잡계 연명으로. 제가 2011년도에 쓴 겁니다. 절판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그 PDP 파일을 여러분들 그 첨부시켜 드린 겁니다.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제목이 뭐예요? 연결고리 찾아라. SK CNC 상장이 왜 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보시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그 가장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 불교의 아함경 문구인데 저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죽으면 저것도 죽는다. 아주 단순한 건데 우리는 이것을 떠오면 계속 이것만 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투자 전략 때 이거 잘못 배우신 거예요. 당하신 거고 설계자한테 당합니다. SK텔레콤 시장이 막 떠드는 것들 보지 마세요. 그때 저것을 추적했어요. 과거냐 미래. 그리고 이것이 생겨요. 그럼 막 생기는 게 초기인지 위치에서 꼭대기에서 생기는지 위치 에너지를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저것을 체크하는 게 납니다. 오늘 부산가스 트레이딩 매수 문자 보낸 게 이것이 때문에 저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마법 안 하겠대요. 그러면 저것에 그 손해볼 그 자사주 소각 안 하면 최태원 회장이 제가 보기에는 한 5조 정도 날린다라고 생각합니다. 5조 이상 벌 거를 5조를 포기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기업가인데 5조를 왜 포기해요? 그럼 그 이상의 5조 이상의 10조 20조 되는 걸 반대급부로 받을 자신이 있으니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풀어보죠.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 기억나십니까? 최태원 회장이 선물 옵션 하다가 뭔가 그 1,000억 손실 났다 뉴스 나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 외국계 증권 이거에 직접 제가 한남투신을 담당했습니다. 한남투신. 요때 제가 재기의 발판을 잡았던 딱 시점인데 그때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이제 한남투신 광주에 있습니다. 이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이게 토탈 리턴 수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토탈 리턴 수합. 외국계들이 얼마나 양아치 짓을 하냐면요. 여기가 우리나라 호구짓 한 겁니다.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 전략에 딱 맞춰서 얘네들이 JP 모간이 태국을 엑스트해야 되는데 받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똑똑해서. 우리나라 호구가 딱 보인 겁니다. 세계화 정책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만들어갖고 돈을 조성하고 돈을 꿔줍니다. 이게 이제 프라임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투자 헤지펀드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이아몬드 펀드 만들어갖고 쭉 했는데 여기서 1조 8천억을 날립니다. 1조 8천억을.
그리고 그 이후에 스토리텔링은 나중에 시간 관계상 잘 읽어보십시오. 뭐 이거 숨길래다가 최태원 회장 SK글로벌 사태 나오고, SK글로벌이 SK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초기 조건 숨기려고 했던 게 본인 감옥 가시고 이렇게 거대한 이런 변화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솔버린 들어와서 또 하고, 그래서 감옥 갔다 나와갖고 이 행복 날개 딱 단 게, 요 행복 날개 이거 디자인 하신 게 노소영 관장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어마무시하게 쪼개고 합치고 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이때 투자 역사를 이제 한번 보세요. 소버린은 언제 들어왔고, 이때 이제 이게 설계한, 아까 오전장에 두산그룹, 두산중공업 살리기 위해서 또 두산을 세 가지로 쪼개갖고 합치고 이러한 금융 마피아, 여기도 금융 마피아들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액면가 200원짜리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때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때 SK CNC 3만원 상장할 때 무조건 10만원 넘는다 레스고 불렀거든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을 갖고, 이게 이제 최태원 회장이 45%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설계하는 금융 마피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비상장된 SK CNC를 상장시켜서 SK 최태원 회장 45%를 뻥튀기 한 다음에 그거를 담보 잡아갖고 부실 다 제거. 이때 하이닉스가 턴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의 SK 하이닉스를 만들어 준 거예요. 참 세상은 묘합니다. 금융 마피아들이 그 하이닉스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가 감자 50분의 1 안 나요? 기억이 아물아물한데 500원까지 빠졌습니다. 500원. 그래서 부도난다고 그랬어요. 상장 폐지되고. 거기다가 이제 SK CNC를 상장시키고 가치 높여서 그 담보 가치를 딱 해갖고 2조 정도 투자해갖고 이제 SK를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 이후부터 반도체 슈퍼랠리가 나오면서 오늘날의 SK 하이닉스가 됐고 SK 그룹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쪼개고 합치고가 된 거고요. 이때 기억나시죠? SK CNC 액면가 200원짜리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44.5%를 갖고 계신 겁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3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HTS를 보면, HTS를 보시면 요거 한번 보시죠. 테마에 그룹 주가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SK를 한번 눌러보세요. SK 어딨냐? SK. 여기 있네요. SK를 한번, 그러니까 저는 시장한테 물어보라는 시장 근본주의거든요. 어떤 재료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배열되나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배열되나. 그러면 이 그룹사에 SK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SK와 지분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SK 하이닉스. 이제 일봉을 한번 눌러보시죠. 에너지 보세요. 그냥 각도만 보세요. 얘는 지금 어떤 느낌 드세요? 45도 우하향이에요. 왜 우하향이 나올까요? 뭐 미국 지금 기술적 하락이랬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SK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죽여갖고 갖고 오듯이 지금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 밑에 딴 매각해갖고 SK를 갖고 와야 돼. 10%. 그럼 SK 하이닉스가 비싸졌습니까? 나 싸져야죠. 인간의 탐욕으로 가자고요. 일단 업황 이거보다.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SK 디스커버리라든지 그 최창원 라인들 이런 거 갖고 한번 했죠. 이제는 이쪽은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부산가스인데 오늘 대량 거래, 이게 지금 거래량 보세요. 1년 중에 최대 거래량 터집니다. 이거 뭐지? 그러면 대충 감이 와요. 주주 구성 보면
여러분들 SK ENC고요. 이 SK ENC가 앞으로 SK그룹 수소경제의 중심이 됩니다. 얘가.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하고요. 그 다음에 SK ENC요. 얘가 이제 근데 돈이 없어요. 현찰 이렇게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현금 창출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계열사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밑에 있는 비상장 업체들 상장시키는 거예요. 딱 두 가지. 그리고 이혼 확실히 하는 거. 요 세 가지를 3년간 집중하겠다. 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려제강 이분도 알밖에 하셨어요. 다 이쪽이 다 부산 연골고리입니다. 또 가덕도 여기에 또 다음에 그림들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 부산가스를 매각할래나? 첫 번째 시나 그러니까 소설 하나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66,000 아까 문자 볼 때 사놓으신 분은 그냥 이런 것들은 억 단위 할 종목 아니에요. 한 2, 3천 회사 좋은 거거든요. 2, 3천 정도 사놓고 그냥 한 6개월 정도 두고 보시죠. 묻어놓고. 그리고 느낌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내가 소설 같은 얘기가 현실화될 때 그러면 이게 이제 고려제강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고려제강도 이 가덕도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 해갖고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해먹은 주가입니다. 고려제강 그래프도 한번 보세요. 이 에너지들 보세요. 에너지들 이게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상향에 뭔가 지금 갖다 얘기해서 12,000원에 놀던 게 지금 28,000원. 근데 연봉으로 한번 보시죠. 연봉으로. 아까 우리가 일봉에서 무슨 그림을 보냐. 월봉이나 연봉 봐라.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에너지가 한번 나오나 한번 보죠. 여기에는 뒤에 우리 무성희 아저씨, 그 다음에 다음 차기 정권의 색깔, 가스, 도시재생, 뭐 도시재생은 서울만 있습니까? 부산도 있죠.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이런 것들, 그리고 수소경제 이런 짱뽕 브루스가 되면서 어떤 연골고리가 나오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SK그룹은 저는 거버넌스 게임은 이제 큰 게임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그러니까 11 뭐죠? 11번가 상장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오히려 밑에 단에 이제 계열사의 비상장 기업이 뭔가 나중에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 요게 이제 요 11번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밑에 그림에서 어떤 아이디어 미래 지도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소영 관장은 거까지 라인으로 회사가 넘어가는 것만 막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실히 된다면 뭔가 요번에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 스타일은 이미 뭐 이용 각오하신 거고 언론에다가 때렸는데요. 뭐 그러면 이제 요 하이닉스가 20.1이 30이 돼야 됩니다. 요게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쪼개고 이거면 이거를 어떻게 30% 만들지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AD 캡스 특히 이런 다른 건 사이즈가 낮고 11번가 요거를 어떻게 심지어는 이 11번가를 누구하고 뭐 M&A 하거나 합히거나 뭐 해갖고 어마무시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 중간 단계 지주사 만드는데 재원으로 만들래나? 그때 SK 하이닉스하고 뭐 블록딜 나올래나? 뭔가 이거는 뭐 1년 갖고 되는 싸움은 아니니까요. 한 3년 정도 목표해서 이 중간 지주회사, 요 중간 지수회사의 구조에
가치 높이기 게임에 이 11번가 상장 속도가 빨라지는지,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해외 기업의 M&A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거는 결론은 SK 주가와 연결돼요. 텔레콤보다. 텔레콤은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텔레콤 내놔. 어떻게 줘요? 쪼개고, 그러니까 표적을 쪼개버리는 거죠. 그리고 옛날 마찬가지 행위를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 글로벌 사태 나오고 감옥 갔다 오는데 이제 최신호 회장이 워커힐하고 몇 가지 내놔 하셨거든요. 워커힐을 주지 않고 흡수합병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과거의 역사도 한번 쭉 보시면서 이제 SK그룹의 거버넌스는 계열사 매각, IPO 이게 이제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심에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큰 거버넌스로 남은 게 롯데그룹, 그 다음에 LX그룹, 그 다음에 DL 대림산업그룹. 그 DLENC나 LG하우시스는 저는 20만원 봅니다. 1년 안에 제2의 현대글로비스나 하나 시스템 같이 될 것 같으니까 잔파돈 무시하세요. 그리고 DLENC는 시작은 5월 10일부터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롯데렌탈이 퍼스트트랙 신청했네요. 퍼스트트랙이라는 개념은 이게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롯데그룹이 왜 그건지는 전에, 이것도 전에 이제 그 자료를 올려드린 게 있어요. 과거 자료 첨부시켜 놔드렸어요. 요거 호텔 롯데 지분을 누가 갖고 있나, 롯데렌탈, 부산 롯데 호텔. 궁극적으로는 호텔 롯데 IPO 같이 3년 안에 속도 낼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그룹은 일사천리로 IPO 2개 시켜요. 롯데 렌탈, 호텔 롯데. 2가지 안 시키면 안 돼요. 안 시키면 안 돼요. 오전장에 그 대주주 그 담보 잡은 거 17%에서 60% 넘어간 거 보셨잖아요. 그 사이에 또 건물 짓고 또 감옥 갔다 오시고 아버님 돌아오면서 형제간에 난 이런 등등등등. 그러니까 그거를 메꾸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요것도 앞으로 추적을 하시고요. DLENC 구주 사십시오. 이거는 우선주는 싸움이 붙을 때 얘기예요. 우선주는요. 우리 호텔신라 우선주 갖고 실전했잖아요. 싸움이 붙어라 우선주. 이거는 싸움 붙는 얘기가 아니에요. 싸움 붙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주 하십시오. 우선주보다. 그래서 그 감각도 여러분들 전략을 짜실 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딴 것들을 질문하세요. 제가 이미 중심 종목 남아있는 거를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은 팔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남아있는 포트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집중할, 이게 1년 포트입니다. 1년 1, 2개월 포트 아니에요. 1년 포트를 전략화 시키니까요. 요 안에서 이제 목표 단가 오면 하이스트 같이 제껴 드릴게요. 그리고 딴 걸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내년 3월 달 대선까지 전략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죠. 롯데칠성 우선주 롯데주 그거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롯데그룹에서 너무 먼저 간 것들, 롯데칠성, 롯데쇼핑은 좀 팔아드렸잖아요. 뭐 70%나 다 팔아갖고 밑에 단으로 내리고 이런 것들은 이미 해드렸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성비 전략은 스스로 전략화 시켜서 대응을 해보시고요. 롯데그룹도 우선주는요, 이게 싸움판이 안 붙어요. 롯데그룹하고 누구하고 싸움 붙어요? 한진칼 이렇게 형제들끼리 뭐 싸우든지 뭐 이런 구조가 나와야 우선주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이런 이런 게 나올까? 그래서 그 전에 15만원 갔는데 안 나오니까 다 때려드린 겁니다.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런 거고, 삼성생명으로 가라는 거고, 그 동태적인 어떠한 그 이슈에 따라 전략이 맞지, 어떤 건 버려, 어떤 건 동태적으로 추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HTS가 평면적 사고가 아니라 막 해성같이 움직이면서 막 그냥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클리 옵션이 끝내주네요. 오늘 드디어 또 오늘은 문자 가는 대로 위클리 옵션 하셨으면 오늘 눈덩어리 어마무시하게 했을 겁니다. 문자 가는 대로만 했으면 한 100만원을 한 1000만원 이상 만들었을 겁니다. 오늘 이런 날이 재밌는 날입니다. 시소를 하면서 뺐다 올렸다 뺐다 하면서 오늘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늘이 생명이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0.2짜리가 지금 또 어떻게 됐어요? 425 0.6 됐습니다. 이제 매매하지 마세요. 이제 게임 끝내죠. 위클리는 결제 받지도 마시고 이제 욕심 버리시고 다 끝내고 이제 오버나잇 전략 씁니다. 425 아까 422.50 대지 잡고 428 423.5에 산 거는 지금 청산하시고 다시 매수한 거는 424.5 손절 단가 잡고 안 깨면 내일 해요. 오늘은 매수로 오버나잇 합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430 435 이렇게 잡겠고요. 삼성생명은 이제 큰 싸움 없어요. 그냥 저희가 88,000원 그러니까 매도하고 나오세요. 큰 게임 없어요. 큰 게임 없습니다. 오히려 LG하우시스나 DLENC 근데 LG하우스가 오늘 어마무시 올리니까 DLENC로 바꿔요. 다음 목표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년 4월 30일마다 노이즈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3개월 전 그러니까 10월 달에 다시 볼게요. 10월 달에 삼성생명은 10월 달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에너지가 죽은 거는 박스 아까 순환주기 상단 하단 그러니까 8만원 9만원에서 7자 보면 아주 매력적이고요. 그냥 박스로 봅니다. 그래서 가성비 전략으로 아까 세 가지 패턴에서 지수함수로 움직일 만한 것들 아직까지 초기에 있는 것들 그게 북방 쪽 아난티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롯템 특수건설 오늘 만원까지 가네요. 그래도 매도하지 마세요. 만원 갖다 꼬리 달리든 말든 그냥 무시하세요. 아직까지 에너지 피출이 안 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이제는 특수건설은 너무 높아요. 동아지젤 해보시고 KT 썸마린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왜 HMM이나 페노션이 다시 가나 한번 보세요. 이게 왜 다시 갈까? 이게 북극해 항로 중국의 해양 1대1로 우리 친중파 프로젝트 다 연결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는 현대제철하고 현대로템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 구도에서 더 가겠네요. 제가 너무 빨리 팔아드린 것 같습니다. 흔들어갖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한 감각으로 전략을 집중해서 대응을 해보시죠. 오늘도 10시 이후에 홈페이지 오시면 공부할 자료 그리고 아까 첨부한 자료들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서 투자 역사 공부하는 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탐욕 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대주주의 탐욕과 정치인의 의지가 삼박자가 될 때 일례입니다. 주가는 그래서 일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로 시장을 내년도 대선까지 보시고 미국 시장 뭐 공매도 뭐 앨런 의장 그런 거 여러분들 밑에서 흔드는 겁니다. 신경 끄세요. 그런 거 걔네들하고 무상관계까지 심지어는 그래서 주말에 어저께 특집 방송과 방송을 너무들 겁내시더라고. 아니 그 미국 흔드는 거 무슨 상관이야. 내게 올라야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내일 아침에 뵙죠.